안녕하십니까. 일요일에 만난 사람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월 평균 독서량이 한 권에 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자, 아마도 또 매년 이런 추세가 또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 책의 재미가 훨씬 더 있다. 다른 자극적인 매체보다 재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독서를 통해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리더스 클럽의 유길만 회장과 함께 독서의 매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더스 클럽 전국적으로 독서 클럽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리더스 클럽이 2007년에 대한민국 평생 학습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된 건지 시작부터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크게 모임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저는 평소에 책은 읽고 싶었는데 책을 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책을 읽은 사람들을 동경도 하고 그다음에 부러워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책을 읽고 싶다는 어떤 그런 간절함, 바람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떻게 한번 잘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또 어떤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제안했던 것 같아요. 그 끝나고 나서 근데 한 두세 분 정도가 같이 이렇게 합류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함께 했는데요. 새벽에 한다고 하니까 다들 막 아니 어떻게 새벽에 할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의문점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그때가 시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책을 좀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그렇죠. 시작을 하게 된 그런 모임이네요. 네네. 근데 이제 요즘 현재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또 이 리더스 클럽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한 달에 그 4번 진행을 하는데요.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이제 뭐 한 종류의 책만 읽으면 좀 따분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서 첫째 주는 자기계발서, 그다음에 둘째 주는 경영서, 셋째 주는 인문 고전, 그다음에 넷째 주는 트렌드. 이렇게 장르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리더스 클럽 모임에 운영진들이 15분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을 맡고 있고요. 미리 이제 진행자들이 그 공부를 해서 그다음에 책을 충분히 읽고 질문지를 미리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그러면 그것을 같이 이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회원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운영진들이 많이 준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6시 40분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6시 40분에 만나는 건가요? 그럼 얼마나 참석하세요? 지금은 이렇게 한 50명 정도? 매주 50명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자나 이제 이런 부분 초청할 때 이럴 때는 한 8, 90명, 그 다음 100명까지도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불금이라는 단어가 유행이거든요. 불타는 금요일. 금요일에 뭔가 좀 약속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새벽에 모인다는 게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14년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도 뭔가 좀 배워가려고 본따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리더스 클럽에 어떤 점을 배우러 그렇게 들어오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2002년도에 저희가 만들어졌거든요. 저희가 모임이 됐는데 그때부터 14년 동안 한 주도 가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저희가 그 자리를 지켰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지속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벤치마킹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모임에 비해서 이제 좀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어떤 그런 문화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오신 분들이 뭔가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 오시면 뭔가 그 안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오신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코칭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상담도 해드리고 아니면 멘토링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그럼을 통해서 그분들이 열정과 에너지를 얻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장점, 좋은 점 이런 것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리더스 클럽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책을 읽다의 리드가 아니라
그 지도자나 뭐 이렇게 이끄는 분들 리더스 클럽 그런 이끄는 생각을 분들이요?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 혹시 없나요? 그런 분들도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예. 간간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오시다가도 얼면 대부분 이제 이게 책을 읽는 모임이구나. 그리고 이제 책을 읽어야 이제 토론이 또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이렇게 나오시다가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모임을 만드실 때 뭐 네. 지인분들과 그냥 책을 읽어보자 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 뭐 한 4, 50명씩 나오니까 네네. 네. 그때랑 지금이랑은 모습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뭐 한 서너 명이 계속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제 네.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 3년도, 4년도 그때는 눈이 엄청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 그러면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뭐 차가 못 움직일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많이 와서 그럴 때는 뭐 어떤가 걸어서 그 장소에 도착하면 한 분도 또 안 오셔가지고 혼자 기다리고 이런 적도 많이 있고요. 한 서너 명이, 두세 명이 처음에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해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심도 보이고 전화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씩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하고 함께 합류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뭐 독서를 10몇 년째 하고 계시고 네. 뭔가 이 출판이나 네. 학계에 네. 계실 것 같은데 이력을 보니까요. 네. 은행에서 25년째 근무를 하고 네네. 계세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요? 네. 네. 현재도 지금 재직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은행에서는 점프 메이저라고요. 이렇게 교육 쪽에 전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일은 뭐냐면 뭐 변화혁신 쪽에 이제 마인드나 그리고 이제 마케팅 쪽 있잖아요. 마케팅의 어떤 전략이나 뭐 기획관리 이제 이런 부분 쪽에 고객관리 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고 네네. 창조하는 쪽에 이제 종사를 하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 이제 이게 리더스 클럽 회장을 하시면서 또 리더스 네네. 클럽 활동을 하시면서 네. 이 점이 좀 도움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더스 클럽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진행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전체 진행도 해보고 그룹에서 진행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그러면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뭔가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사람들을 또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강의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었던 그런 경험들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을 케어하고 그분들에게 강의하고 코칭해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올해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자 해가지고 많이 사서 읽었는데 네네. 저는 이제 돌아서면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네네. 혹시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뭔가 반복적으로 읽는 것 자체가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책에 나오는 그 멋있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네네. 좀 쓰고 싶은데 네.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계속 봐야 되는군요. 네. 그런 문구요. 최근에 이제 보니까 그런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뭐 탁월한 협상가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력은 연습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대로 뭔가를 잘하려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나온다 이러면 그런 게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네. 네. 저도 이렇게 좀 책에서 읽은 걸 이렇게 인용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은행에서 재직 네. 중이시니까 네네. 근무를 하시면서도 네네. 또 다른 공부도 병행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네네. 공부를 하셨나요? 예. 그 은행 다니면서 이제 한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은행에 입사해가지고 발령이란 데가 국제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인 그런 지식은 제가 쌓는데 이론적으로 약한 것 같아가지고 무역학과를 해서 대학원을 갔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본점에서 뭐 기업 분석이나 심사나 리스크 쪽에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경영 쪽에 재무 분석 이런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사 과정은 경영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은행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공부를 또 결국엔 하신 네, 거네요. 그래도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또 카네기 리더십 강사로도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카네기 리더십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카네기 리더십은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100년 이상 된 프로그래밍인 것이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명품 프로그래밍 같아요. 그리고 직접 이제 제 강의도 듣고 뭐 코칭도 하고 그다음에 한 5, 6년 정도 이제 직접 강의도 CEO들 대상으로 강의도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핵심은 보면 뭐 자신감이랄지 인간관계랄지 커뮤니케이션할지 아니면 리더십이랄지 뭔가 이제 걱정 및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런 걸 극복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을 주로 주제를 다뤄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경험한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수강생들 앞에서 발표하고 공유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거든요. 네. 그럼 이게 아무래도 100년 이상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가 확 잡혀 있는. 검증된 프로그램이죠, 실은. 네.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그런 강의라든지 네네. 이런 걸 하시면서 네. 회장님도 좀 그걸 들으면서 좀 풀리시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들으면서 일면 내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가르친다기보다도 실은 배우는 거잖아요. 네. 가르친다는 게 강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수강생들한테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분들의 스토리나 뭐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알면 너무 소중한 어떤 그런 경험이고 그것을 내가 간접 경험하는 거잖아요. 책도 간접 경험이고 실제로 그분들의 스토리를 듣는 거니까 그분들의 어떤 간접 경험을 제가 예. 실제로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기회죠, 실은. 예. 네. 엄청난 책을 읽으셨을 텐데 네네, 예. 이런 종류의 책을 제일 많이 읽은 것 같다. 그런 게 있다면 혹시 어떤 장르가 있을까요? 네. 열정과 에너지를 얻고 싶었어요, 실은. 책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계발서 위주로 처음에는 많이 읽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CEO들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아, 경영서도 필요하구나. 그다음에 경영서도 있고 심리 쪽, 뭐 철학책, 뭐 아니면 인문 쪽에 있는 이런 책들, 그리고 이제 그런 책들을 이제 점차 읽은 것 같아요. 뭐 시집도 있고. 자, 그러면서도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은 아무래도 자기계발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제가 에너지와 열정을 얻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저희 이제 모임에서도 예를 들면 불특정 다수가 오잖아요. 예. 그 모임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분들에게 열정과 에너지를 여기 모임에 오면 뭔가 그분들이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장소 이런 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몇 권 정도 대략 읽으신 것 같으세요?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한 3,000권 정도? 네. 이 3,000권이 말이 3,000권이지. 전 집에 있는 책장이 다 책을 합쳐도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인터뷰 기사에 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10여 년 전쯤에 개인적으로 좀 힘든 네네. 일을 겪으셨는데 네. 책에서 희망을 얻고 한 줄기 음. 희망의 빛이 되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책에서 대체 어떤 내용을 접하셨길래? 저는 이제 한 권의 책이 참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때 이제 힘들 때 물론 이제 아나운서님은 너무 잘생기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픔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좀 힘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금전적인 이런 문제로 해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외로웠을 때 물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평범한 은행원이잖아요. 예. 전문은행 다니고 있는데 평범한 은행원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겪고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몇 달 동안 술도 먹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이제 시내에 갔다가 홍지서림에 들렸어요. 예. 홍지서림 들렸는데 들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한 권의 책이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뺀 책이 실은 아까 이제 제가 카네기 이야기했는데 카네기 예. 인간관계론이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에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이 책을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해가지고 책을 지속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 책 속에서 뭔가 내가 알면 뭔가 이 안에서 뭔가 예. 이 책 속에 뭔가 인사이트를 내가 구할 수 있을 게 뭘까 알면 그러면서 그 책이 저한테 이해한도 되어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런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에 그런 것을 설정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은 저한테 좀 힘이 되어준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네. 카네기 리더십에 네네.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갖고 네네네.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책 몇 번이나 읽어보신 건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해보니까 한 4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왜 그렇게 읽었느냐 하면은 실은 성경 다음으로 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 카네기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스테디셀러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인간관계는 너무 중요한 거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건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이 진짜 너무 좋다는 이런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나를 계속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사람 관계를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잡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보면 뭐 호감, 나 자신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1대1로 만나가지고 상대방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인간관계가. 그 다음에 이제 대중 쪽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뭔가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져 온 어떤 검증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자꾸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책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의 이제 원칙 같은 게 있는데,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뭔가를 내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라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간에 내 관점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관계 쪽에서 뭔가 상대방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멋진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그 책에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라는데 그걸 오히려 더 성실하게 네네. 볼 수 있도록 노력해라. 네네네. 어려운 말이네요. 네. 어렵고도 네. 그냥 쉬운. 어떻게 실천하고 계세요, 그럼?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그게 만나면, 사람들 예. 만나면 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예. 내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는 것 같아요. 상대방 관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 관심사도 있고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 관심사도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내 관심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예. 정작 내 관심사, 나의 관심사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심사를 질문하고, 그 다음에 들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책이 많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렇게 뭐 책도 많이 읽으시고 네. 독서 모임도 주도하시고 회장님으로 네네. 계시는데 네. 또 책도 내셨어요? 네네. 뭐 책을 한두 권 내신 게 아니라 네네. 좀 몇 권 내셨는데 네. 어떤 동기로 이렇게 읽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어떻게 하시게 네. 된 건가요? 지금까지 한 6권 책은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한 권 책이 더 나오는데 이제 예. 7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동기는 제가 리더스 클럽이라는 독서 토론 모임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이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었는데 한 25년 정도 이제 직장 네. 다니고 이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뭐 이렇게 어디 가냐고 하면 뭐 책 읽는다고 하고, 아니면 독서 모임 간다고 하면 너는 지금도 책을 읽냐 아니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뭔가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저희 이제 리더스클럽 회원들이 오랫동안 저하고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14년 아니면 뭐 13년, 10년, 뭐 8년, 9년 이렇게 막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책을 읽으면 뭔가 아웃풋이 되면 결과물이, 성취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책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회원들이 지금 한 저자가 24명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한 명 지금 계약된 분까지 합치면 25명. 올해는 한 25명 저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그분들도 책을 쓰게 만드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해주셨는데 네. 책을 쓰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사실 책 쓴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 같거든요. 네. 누구나 이렇게 좀 책을 많이 읽고 이러면 책을 쓸 수 있는 건가요? 뭐 책을 꼭 잘 쓰는 네. 게면 꼭 뭐 책을 많이 읽어야 책을 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간접 경험이잖아요. 예. 근데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몸소 체험하고 솔선수범하고 이제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 책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저는 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나 자원이나 성취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엮으면 마이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들면 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책을 나는 쓸 수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자격이 되나? 내가 이 책을 쓰면 뭐 팔리나? 아니면 계약이 되나? 이런 걸 많이 고민하는데, 그런 부분은 뭐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떻든 간에 저는 누구나 다 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어떤 간에 지금 내가 자격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네. 어떤 한 주제를 딱 정해놓고, 예를 들면 비전이다, 아니면 뭐 코칭이다,
아니면 어떤 뭐 하나의 키워드를 놓고 저 같은 경우는 6번째 책을 더 시너지라는 책을 썼거든요. 예. 근데 시너지다. 그러면 시너지라는 그 단어를 딱 생각을 하고 주제를 생각을 하고 그 관련된 책들을 읽고 그다음에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읽면 메모도 하면서 책을 쓰는 거죠. 읽면. 근데 피터 드러커가 그렇게 책을 썼대요. 경영학의 구루. 예. 3, 4년마다 한 권씩 책을 냈는데 그분이 처음부터 아는 주제에 대해 쓴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주제에 호기심이 생겨 관심이 생기면 그 주제를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 책도 보고 직접 경험도 하고 세미나도 듣고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책을 쓰게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다 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네. 거기에 자기 직접 경험을 그렇죠. 녹이면 이제 한 그 권의 책이 융합을 되는 하면 책이 되는 거죠. 아.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듣고 네. 계시면서도 네네. 아 이게 말이 쉽지 이 책 쓰는 게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책 쓰는 요령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뭐 어떤 책 쓰는 요령은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진짜 책을 쓰겠다. 그러면 내 이름 된 책을 쓰겠다. 뭔가 딱 그 결정하는 거, 예. 목표를 갖는 거 이것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대가를 치를 용어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대가죠? 대가를 예.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내고 뭔가 내가 몰입하고 선택 집중 몰입하고 바쁘잖아요. 누구나 다. 예. 근데 책을 쓰겠다고 하고 못 쓰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쪽에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이야기하려면 한 10시간은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쓰기로 네. 마음먹으면 쓸 수 있다. 이러면. 네. 그러면 이제 보면은 책을 24분이 지금 네네. 저자가 되셨는데 네네. 각자 그럼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책을 쓰시나요? 아, 그렇죠. 예. 네. 어떤 분 전문가들이 좀 생겨났나요? 뭐 예를 들면 뭐 코칭, 독서, 뭐 예를 들면 뭐 상담, 뭐 다방면에 예를 들면 그리고 예. 예. 자기 살아온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 뭐 자기개발 쪽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쪽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대화나 뭐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본인이 예를 들면 지금 직장을 만약에 적십자 혈액원을 다닌다 그러면 그 혈액원에 관련된 헌혈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혈 사랑을 만나다 뭐 이런 그런 쪽의 책을 제목을 정하고 예. 오랜 경험 동안 살아온 그 직장에서 경험한 거 있잖아요. 그 23년 동안의 어떤 경험을 책 속에 담는 거죠. 아.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책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주부고 그냥 평범한 어떤 그런 분인데 그러면 그냥 과외 선생님인데 자, 그분 같은 경우는 나는 뭐 대화 쪽에 알면 대화 쪽에 관심이 있다. 이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 가지고 책을 쓰게 되고 저희 이제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독서를 명령하라 이제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제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독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책 속에 담고 그다음에 이제 회원 중에 한 분은 이제 여행 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 있는데 예. 여행 보내주는 남자 혹시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분은 이제 여행 쪽에 관련된 뭐 이제 자기 삶의 어떤 스토리와 예. 여행을 이제 접목해서 이제 최근에 쓴 책이고 또 이제 상해 쪽에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상하이 쪽에 이제 저희 함께 예. 이제 교류하는 그런 모임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뭐 선한 영향력 뭐 이런 리더십 쪽에 관련된 책을 쓰기도 하고. 네. 그야말로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잘 알고 싶은 것도 잘 네네. 알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이렇게 책을 쓰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책을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또 강의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네네. 뭐 CEO들 상대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네. 주제도 뭐 다양해요. 보니까 비전, 리더십, 경영, 독서 네. 경영, 뭐 책 쓰기 여러 가지 강의를 하시는데 네네. 어떤 걸 제일 재밌어 하시나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카네기 강사도 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제가 리더스 클럽 독서 토론 모임을 이어왔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이나 독서 쪽의 강의를 초창기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뭔가 성과를 내고 네. 뭔가 시너지를 내고 네, 이런 거 시너지 주제의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책 쓰는 게 CEO나 리더들이나 아니면 각자 개인의 어떤 그 뭔가 자존감이나 브랜드 이런 것하고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성과에 직결되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책 쓰기 쪽에 많이 뭐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뭐 코칭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칭 하시면서 네. 또 강의 나가시면서 네. 각계각층의 이제 CEO들을 많이들 만나셨는데 네. 그 분들에게도 뭔가 좀 이렇게 이분은 참 매력 있다 이렇게 네네. 느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기억에 남는 분 혹시 있으세요? 네. 너무 많은데요.
매력도 있으시고 이제 이렇게 저희에게 도움도 되시는 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독서 토론 모임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실은 장소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뭐 어떤 장소에서 이제 하고 있었다가 또 그 안에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장소가 없이 이제 예. 이렇게 뭐 도청 같은 데 앞에 보면 이렇게 야외에 이렇게 등나무 같은 데 예.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몇 번 하기도 하고 일단 그럴 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이제 효사랑병원의 김정현 원장님이시거든요. 이제 그분이 그 병원 안에 이제 세미나실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무료로 대여해 주셔가지고 오랫동안 거기서 했고 그 병원 세미나실이었는데 나중에는 거기를 효사랑 푸른 꿈 작은 도서관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가지고 이제 그 도서관에서 한 뭐 몇 년 동안 하다가 그 장소가 이제 좀 좁아가지고 최근에는 다른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는 이제 분이 또 대해주셔가지고 움직였는데 예. 그 김정은 원장님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꼭 뭐 성공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저희 회원 중에서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집에서 살림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 뒷바라지고 하면서 책을 오랫동안 못 읽은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근데 저희 모임을 우연히 왔는데 처음에는 책을 못 읽으시더라고요. 한 권을 사가지고 막 2달도 3달도 그 책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저는 예. 이제 영문을 모르고 물어봤더니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기는 힘들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읽고 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목표도 생겨가지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뭔가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통대도 들어가고 이제 이런 그런 분도 생각이 나고 더 이야기할까요? 아유, 뭐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셔도 좋지요. 예. 또 이제 일면 뭐 저희에게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리더스 이렇게 클럽도 하고 이제 강의 같은 것도 이제 외부에서 초빙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이제 고마운 분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뭐 서울이나 아니면 전국에 강의도 많이 해요. 그리고 강사료도 엄청 비싸게 만드는 분인데 그분이 저희 모임에 한 6, 7번 정도는 와서 그냥 공짜로 강의도 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포럼이나 이런 데서 방기택 강사님이라고 그분도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대구 쪽에서 오시는 우리 인문학 쪽에 이제 고수 안상은 작가님도 고맙고 그 다음에 이제 동화 작가로 대한민국 최고의 동화 작가님이 계시거든요. 전주에 항아리 노래 항아리 해가지고 그 노래 항아리 노래 그 동화로 해가지고 뭐 외국에서도 이렇게 시판이 되고 이제 이런 책이 있는데 그 김자인 교수님도 저희 모임에 많이 네. 도움도 주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고마우신 분들이 네. 이제 말씀하시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나시나봐요. 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네. 또 이 모임을 쭉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 네. 이게 이제 리더스 클럽은 독서 모임입니다. 네. 분명히 독서 모임이지만 네. 또 영역을 좀 뛰어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또 활동을 하고 네. 있는 모습이 있어요. 네.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네.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뭐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그 다양한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판소리나 아니면 뭐 한자 아카데미나 기획 아카데미나 그리고 독서 토론 진행을 우리가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독서 토론 진행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독서 토론 진행자 아카데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리더스 문화예술단이라고 해서 매주 일요일 날 리더스 문화 나눔 콘서트를 해요. 아침 이제 일요일 날 새벽에 뭐 5시 한 50분 정도에 모여가지고 일단 산행을 해요. 2시간 정도 산행을 하고 도립미술관 옆에서 8시에 모여가지고 한 3, 40분 정도 이제 우리 회원들의 어떤 그런 장기를 이제 거기서 같이 공유하는 거죠. 뭐 판소리나 아니면 민요나 아니면 뭐 오카리나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곡이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대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장이에요. 근데 거기는 전문가의 자리가 아니라 회원들이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배우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발표도 하고 잘못하는 건 더 하고 싶고 해서 더 배우기도 하고 이런 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리더스 포럼을 매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한 6년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는 전북은행 그 3층에서 JB 카드엔 리더스 포럼 해가지고 북콘서트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서울에서 이제 저자들 초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포럼을 계속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학산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많이 그 공연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겠어요? 네, 많이 그 비석 앞에서 이제 저희가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안 하고 예. 도림수관 쪽으로 하니까 조금은 이제 삐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기 한데 하여튼 일부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 도림미술관 가보니까 앞에 그 잔디라든지 네. 공간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네네. 거기서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잔디밭이 예. 아니라 이렇게 동그란 그런 예.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아.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들으시다가 네. 아, 이 모임 나도 궁금하다. 네네. 한번 가입해보고 싶다. 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그냥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뭐 누구나 네, 가입할 수 있는 네. 건가요? 네네. 뭐 특별히 자격 요건이나 뭐 이렇게 그런 조건 같은 건 없고요. 저희 이제 그 회원 가입 신청서가 있어요. 네, 그 신청서 쓰시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회비가 10,000원 있어요. 10,000원. 아. 네. 그것만 내시면 뭐 이렇게 저희 회원으로 그냥 활동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예. 네. 그러면 이제 책을 정하고 이런 것은 네. 어떻게 좀 이렇게 둘째 주 토요일 날에 이제 그 독서 토론 모임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운영진 모임을 해요. 거기서 다음 달 책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자기계발서, 경영서, 그다음에 뭐 인문구전, 그다음에 트렌드 이런 책들을 정해서 미리 이제 밴드나 아니면 뭐 카페나 이런 데다 공지를 해주는 거죠. 아. 네.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취업이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네. 자기계발서를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네네. 막 힘을 얻고 이랬는데 네네. 나중에 뒤돌아 생각해 보면 이제 자기계발서가 다 음. 비슷한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네네.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 한 권의 책 속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전체를 다 막 내가 이제 적용하려고 하면 힘들고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알면 책 속에 한 가지 메시지라도 하나의 어떤 키워드라도 내가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하면 뭐 얼마든지 그것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네. 이제 어떤 간에 이제 그렇게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으면서도 조금 뭔가 균형 잡힌 독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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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인문학이 대세잖아요. 또. 예,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요즘에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네. 전 일부러 의도적으로 약간 자기계발서를 최근에는 네. 좀 배제하고 고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두 권씩은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자, 이제 이 여러 종류의 책, 다양한 장르의 책을 네. 읽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리더스 클럽이 네. 지난해죠. 네. 2014년. 네. 아까 상해 관련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상해와 업무 협약을 또 상해 네, 관련 부처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뭐 업무 협약이라고기보다는 그냥 어떤 간에 이제 서로 잘해보자 아니면 그리고 이제 상하이에 이제 교민들이 독서토론 모임을 하고 있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모임을 보고 거기 이제 모임을 한번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하고 상해 리더스 클럽과 여기 이제 대한민국 리더스 클럽이잖아요. 예. 같이 이제 작년에 협약식을 맺었죠. 서로 이제 뭐 교류하고 그다음에 예. 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국내에 오시면 저희 모임에도 참석을 하고 저희도 그쪽 가면 또 참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책을 내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같이 출판 기념회도 해주고 예, 그렇게 이제 두 분은 그렇게 또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예. 함께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해나가는 어떤 그런 문화 이런 걸 한번 하자 그렇게 같이 공유하자 이제 이런 뜻에서 협약을 맺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해외로 뻗어나가는 리더스 클럽이 됐는데 네. 상해에서는 또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또 교민들을 네. 상대로 네네. 특강도 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네. 그 작년에 해서 3번 정도 특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너지 주제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책 쓰기, 그다음에 이제 독서 쪽에 관련되고 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서 예. 강의를 했다는 건 그것도 의미가 있고, 교민들이 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해외에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막상 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뭔가 조금 더 뭔가 그분들에게 뭔가를 줘야겠다는 어떤 그런 게 마인드가 있었던 예.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책 쓰기 쪽에 그 특강을 하는데 그때 비가 엄청 많이 내렸어요. 장대비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모임이 그 강의가 취소될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비 중에는 제일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대비를 뚫고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5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진짜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끝나고 나서 같이 뭐 회식도 하고 이제 그분이 또 그분들 중에서 또 감동도 하신 분도 있고 또 해서 참 개인적으로 그때 가서 이렇게 강의한 것은 참 너무 보람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뿌듯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전 국민 독후감 대회 당선자들이랑 또 네. 상해로 네. 여행을 다녀오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해 나가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실은 해외에 나가고 이제 이게 독후감대 이것은 저희가 이제 물론 주관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가치를 알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후원해 주시는 그런 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독후감대회를 하는데 물론 제 책으로 더 시너지라는 책으로 독후감대회를 했어요. 예. 네, 영광스럽게도.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작가 자격으로 해가지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때 수상자들, 그 다음에 뭐 심사위원들, 뭐 교수님들도 몇 분 있고 심사위원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기획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행사 쪽에 대표 몇 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43명이 함께 했거든요. 43명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당선되신 그 수상자들 중에 뭐 중학생부터 해갖고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까지 열면 연령층이 다양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책으로 해가지고 독후감을 하고 독후감을 쓰고 함께 해외로 여행을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네. 서로 이제 서로에게 또 도움도 주고 또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또 어떻든 간에 여행이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또 묘미가 있잖아요. 예. 책과 함께는 여행이잖아요. 실은 책과 함께는 여행이고 책과 함께는 여행이기 때문에 더 그게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데 뭔가 책이 덧붙여져서 뭔가 가치가 더해져 가지고 함께 여행을 하니까 서로에게 서로를 더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고 너무 진짜 뿌듯하고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때. 예. 네. 자, 이게 오프닝에서 네.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네네. 우리나라 성인 독서량 한 달에 한 권에도 채 못 미친다. 네. 이런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평균치는 대충 읽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 책은 좀 흥미있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다. 네, 네. 이런 책이 있다면은 네. 2016년을 맞이해서 네. 나와 있는 한 보름 정도 2015년을 위해서 네.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뭔가 나눔의 가치를 그런 부분을 진짜 한번 느껴보고 싶은 분이라고 하면 히말라야 도서관이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예. 저희 이제 이렇게 리더스 클럽에서 아마도 베스트 3라고 하면 그 중에 한 권의 책이 히말라야 도서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뭐 올해 아마도 서점가에 아니면 그쪽에 돌풍을 일으킨 책인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예.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책 읽었습니다. 읽었습니까? 예. 괜찮죠? 네. 근데 타인의 시선 같은 거 너무 의식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당신 자신에 집중하라. 이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뭔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으면. 그리고 한 권 정도 더 이야기를 하면 시가 마음을 만지다라는 그런 책도 있거든요. 근데 시를 통한 그런 힐링 그런 책이에요. 예. 근데 이제 시가 좋잖아요. 시는 이제 문학의 에센스니까. 예. 근데 시를 읽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그 시를 넘어서 뭔가 어떤 그 시의 어떤 낭송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편의 시를 만나는 게 너무 열면 인생에 도움이 된다. 힘들고 지칠 때 한번 진짜 당신 마음에 드는 시를 한번 만나봐라. 그리고 그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시를 한번 외워봐라. 외워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봐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책도 추천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해마다 저희가 리더스 클럽에서 매년 초에 첫째 주에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예. 뭐냐면 트렌드 코리아. 네. 그 매해 한 권씩 발간되는 그 책이죠. 매년 나오는 예. 책인데 왜 그 책을 하냐면 한 해의 어떤 트렌드, 키워드를 10개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예. 가지고 이제 어떤 간에 한 해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물론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작년에 어떤 트렌드 코리아의 어떤 그 부분도 앞부분에 언급이 되거든요. 예. 그 트렌드 코리아가 그렇게 해가지고 예시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리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해에
해에 트렌드가 어떻게 갈 건지를 조명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물론 책이 어렵긴 한데 트렌드 코리아도 이렇게 한 번 정도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예. 자, 이렇게 뭐 어쨌든 이제 이 판단은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궁금하다 네네.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네네. 이제 찾아보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을 네네. 제시를 해 주셨는데 네. 이제 뭐 리더스 클럽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제 독서 토론 모임, 독서 네. 모임 중에 하나인데 네. 14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모임이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네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리더스 클럽의 사명은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1박 2일 뭐 이렇게 야외로 워크숍 가가지고 정한 건데, 독서와 정보 공유를 통해서 가치 있는 삶을 이뤄간다. 이게 저희 리더스 클럽의 사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리더스 클럽의 사명에 걸맞게 비전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리더스 100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비전이기도 한데, 첫 번째 100은 뭐냐면 어떻든 간에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주위에 이제 우리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변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3, 40명, 4, 50명도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100은 뭐냐면 매주 100명 이상의 회원이 사람들이 와서 함께하는 어떤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예. 첫 번째 100은 매주 100명 이상 토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100은 뭐냐면 책을 읽었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니 책을 읽으면 뭐 인풋 했으면 아웃풋이 뭐냐? 네? 그러면 물론 책 쓰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책을 쓸 수 있다 알면. 자, 그래서 100명 이상의 두 번째 100은 뭐냐면 100명 이상의 저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00은 뭐냐면 지금은 뭐 고령화 뭐 그다음에 100세 시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나 100세까지 우리가 토론하자 알면. 100세까지도 알면 100세에 대해서도 알면 나머지 그 세 번째 100은 뭐냐면 100세에 대해서도 알면 같이 토론하자 알면 독서 토론하자. 네. 그래서 리더스 100 이렇게 그게 이제 하나의 비전입니다. 예. 그럼 최소한 앞으로 회장님이 100세 될 때까지는 이 모임이 유지가 되겠네요. 이제 제가 계속 큰 게 아니라 그 뒤에도 하니까 뭐 더 이어지겠죠. 뭐 쭉쭉쭉 이어지겠죠. 예. 네. 이 100 꼭 네.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책에 대해서 또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예. 예. 이 질문을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나 6.1문에게 책이란 어떤 존재인가? 네. 책이 제 인생을 실은 바꾼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변화하고 성장한 것은 이제 책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인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던 일이 뭐냐고 누군가 물어본다고 한다면 리더스 클럽을 만난 것, 리더스를 만들고 만난 것,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난 것, 책을 만난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노래 가사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뭐 그런 당신과 만남이었어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저에게 동반자인 것 같아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제가 리더스 클럽을 만나면서 책을 그 모임을 만들면서 지금까지도 동반자였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책이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책을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더 많이 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예. 혹시 이 얘기 들으면 가족들이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만큼 책을 또 사랑하고 네. 앞으로도 또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서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도민 여러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데 도민 여러분께도 이 책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처음에부터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고 조금 더 크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리더스 클럽을 통해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다음에 계속 남아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뭐 일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 이렇게 발령도 나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빠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알면 저는 리더스 클럽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한 것은 뭐냐면 지식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운영진들 같이 회원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독서 모임 통해서도 사람들이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예, 책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독서야말로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예. 그리고 독서야말로 전국의 희망이다. 예. 그리고 독서야말로 어떤 기업 하시는 분들의 희망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독서를 하게 되면 책을 읽게 되면 성장하고 변화하니까 그리고 열정과 에너지를 주니까 그래서 뭐 도민들한테 제가 뭐 이야기했는데 간에 저희 리더스클럽에 오시면 더 좋고 예. 그다음에 다른 독서 모임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요 전주시 안에 뭐 또 많고 뭐 군산, 익산도 많이 있고 엄청 많이 있으니까 그 모임에 같이 잠깐 좀 시간 내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합류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끝까지 이 독서의 효능에 대해서 네. 독서의 가치에 대해서 네. 역설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뭐 독서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마음 끝까지 쭉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읽은 책으로 알 수 있다라는 영국의 작가 세뮤얼 스마일스의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독서가 한 사람의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바쁜 일상 속에서 틈내서 읽는 책이 더 재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 서재에 있는 책, 주변에 있는 책 한 권 꺼내셔서 책 한 권 읽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요일에 만난 사람,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